고프로 13.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고프로 사상 최초의 렌즈 교환식 액션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렌즈를 교환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다양한 샷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메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준 렌즈, ND, 32, 8, 자동 감지, 맥스 렌즈, 초광각, 매크로 이렇게 있고요. 자, 자동 감지라는 걸 해놓고 렌즈를 바꾸면 말 그대로 자동으로 감지를 합니다. 기본 렌즈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파란색 광각 렌즈를 열면 여기에도 파란색이 있습니다. 맞춰서 회전시켜주면 초광각이라고 여기 바뀌는 게 보이죠? 그러면 화각이 넓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대를 한 번에 장착해 봤습니다. 13, 12. 자, 광각 렌즈 장착해 봤고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존 마운트에 맞기는 하는가. 자, 일단 끼워보고 있는데 이쪽에 홈이 있어가지고 전자기에는 호환이 안 됩니다. 이런 함정이 좀 있군요. 자,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12에 한번 끼워봤다라는 거 안 됩니다. 자, 둘 다 오토 모드고요. 그냥 간단하게 화각 비교 및 화질 비교 아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고프로 13의 초광각 렌즈를 장착한 화면입니다. 확연히 넓은 화각을 확인할 수 있죠. 대충 면적으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이번 13의 경우 12 대비 컬러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12까지 고프로 특유의 화사한 색감의 형광빛이랄까요? 초록에서 형광빛이 좀 느껴졌었는데요. 13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색감으로 보입니다. 다른 카메라들과의 컬러 매칭에 유리할 것 같고요. 이런 변화는 개인적으로 활용입니다. 고프로 13의 경우 12 대비 영상 옵션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고속 촬영 모드가 추가됐고 HDR에서 HLG를 지원합니다. 핸드헬드 촬영도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현재 초광각 렌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화각이라는 거. 자, 손으로 들고 있으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한번 빼볼까요? 빼면 자, 요만큼 기본적인 광각에서의 화각이 이 정도고요. 그래서 초광각 렌즈를 끼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화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손으로 고프로를 들어도 편안하게 들어도 이 정도의 화각이 나와요. 굉장히 넓죠? 이거 약간 360 카메라 화각에 좀 가까운 느낌인데요. 8:7 풀프레임입니다. 8:7 센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신이 나오는데 이게 렌즈 왜곡 때문에 다리 진짜 짧게 나오네요. 마구간인가? 이게 뭐지? 아무튼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고프로라고 합니다. ND 필터가 제일 특이했던 건 어떤 조도에서 어떤 값의 ND를 써야 할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조도가 굉장히 밝은데 좀 어두운 ND를 꼈다 그러면은 좀 더 낮은 ND를 끼라거나 등의 그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ND 4, 8, 16, 30인데 점점 농도가 짙어져요. 자, 그래도 이번 고프로에서 좋아진 거 한 가지. 자, 기존에는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로 했을 때 한 960분의 1초가 한계였거든요. 이번에는 훨씬 더 빠른 셔터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8000분의 1초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진작에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들어가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하지 않을 때는 모션 블러라거나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맞추기 힘든데 여기 중간 어디쯤에 자동 시네마틱 해놓으면 모션 블러 자동, 모션 블러 높게 하냐 이런 자동 세팅들이 좀 추가됐습니다. 자, ND 필터 한번 볼게요. 지금 ND4를 끼워 놓은 상태인데 자, 지금 ND4에서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값의 ND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ND4를 쓰기에는 너무 밝았다. ND8도 화살표가 뜨네요. ND16을 장착하고 차량 위에 마운트 해봤습니다. 이 정도 조도에서는 ND32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드론 위에서는 32도 가능할 것 같고 차량 위나 자전거 등 진동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ND16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아주 화창한 날 기준입니다. 속도에 따라 모션 블러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닐 경우 ND 필터 선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처럼 ND 필터나 렌즈 어댑터를 인식하는 기능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프로 11부터 시작된 8:7 비율은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촬영 후 영상 비율을 정하기 좋습니다. 마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크로 띄우고 돌려주면 화면에 매크로라고 지금 떴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로 돌리면 마크로, 그 다음에 여기로 돌리면 인물 촬영,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초점 거리를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대략 최소 초점 거리가 한 10cm 정도라고 하는데 초점을 돌려서 아마 지금 최소 초점 거리가 됐을 건데, 이렇게 하면 배경이 좀 흐려지나요?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원경에 맞겠죠? 돌리면 다시 가까운 데 초점 맞고, 원경, 근경, 원경, 근경, 이런 식으로 초점 거리를 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생겼답니다. 자, 액션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초점이기 때문에 초점이 기존에는 이제 맞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근거리에서는. 이제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다. 로그 촬영의 컬러 사이언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12의 경우 소니나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와 달리 채도나 대비만 좀 빠진 정도였는데요. 고13은 확실히 미러리스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일반 촬영에서도 그렇고 색감이 꽤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색 교정 정도만 해봤는데요. 카메라에 사용되는 렉 709 럿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고13의 경우 12 대비 확실히 색감이 실제와 더 비슷해진 것 같은데요. 고12까지는 사실 다른 카메라와 컬러 매칭을 할 때 좀 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화사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새로운 변화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자, 13에서 기존에 없던 노이즈 제거 모드가 생겼네요. ISO 800인데 저는 800일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ISO 800. 기존에는 400까지만 쓸 수 있었는데요. 800만 좋아져도 활용도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플랫 컬러 촬영입니다. 저조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센서 스펙이 동일해서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전작에 없던 노이즈 리덕션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 노이즈는 좀 있지만 디테일을 좀 더 살리는 등의 선택은 가능해졌습니다. 전부터 있었으면 했던 기능인데 이제야 들어왔네요. 로그 촬영도 해봤는데요. 이 모드의 경우 저조도에서 노이즈에 더 쥐약이었습니다. 그래도 13에서 조금은 더 개선된 것 같은 모습이고요. 고12의 경우 저조도에서는 로그 모드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동안 사용했었는데 13에서는 그래도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조도 상황에서요. 컬러 교정만 해봤는데요. 역시나 색감은 13이 좀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배터리도 바뀌었습니다. 접점 모양이 다르죠. 전작과 호환이 안됩니다. 용량은 1720mAh에서 1900mAh로 늘어난 만큼 배터리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고요. 발열 테스트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4K 60p 하이퍼 스무스 켰고요. 실내 온도는 25도 정도였습니다. 대략 45분 정도 연속 촬영이 됐습니다. 5K 촬영 시에도 비슷할 것 같고요. 4K 30p로 촬영하면 남은 배터리 잔량 고려해 연속 촬영 1시간 30분 정도 스펙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 달라진 점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마운트가 또 생겨났습니다. 퀵 릴리즈 마운트. 기존에 있던 이 방식의 마운트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퀵 릴리즈 마운트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720p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배 슬로우 모션 뭐 이런 부분도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후에 출시되는 아나모픽 렌즈 어댑터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거 한번 되게 써보고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번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렌즈 교환식 액션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서드파티나 이제 호환 제품들도 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조사가 직접 만드는 렌즈 어댑터나 필터가 확실히 더 좋은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용하면서 어쨌든 이 새로운 렌즈 어댑터들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3에 대해서 만족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에서도 되게 좀 업그레이드라고 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뭐 로고 촬영 정도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면서 GPS를 또 빼먹었던 그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1에서 12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 11.3 정도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번이 한 12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질적인 화질에 대한 것만 떼놓고 본다라면 11에서 12 그리고 12에서 13이 넘어오는 동안에 눈에 띄는 변화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어요. 자, 뭐 감사하게도 일단 고프로에서 조금 미리 보내줘서 제품을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써볼 수 있었는데,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화질에 대한 부분이 기대만큼의 개선이 없었다라는 거. 로그 촬영이 좀 개선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그런 개선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센서 자체도 11부터 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굉장히 치열해진 그런 경쟁 속에서 어쨌든 이 고프로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화질에 큰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발열에 대한 부분도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잘 쓸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나름 객관적으로 3사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좋은 걸 얘기하지만 나쁜 부분을 또 부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그 비교 리뷰들을 여러 편 만들면서 올해는 액션캠 3사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협찬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3사 다 협찬 받아서 리뷰할 것 같고요. 제품을 제공받고 리뷰를 만들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종합적인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협찬은 받지만 할 말은 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